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친한계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08명인데 거기 108명이 모두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 창이 있는데 여기에 배현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특별감찰반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이거 직접 설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몇몇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습니다. 의원총회 열어서 의견 수렴하자. 추경호 원내대표 안 보시냐. 답변까지 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래서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죠. 최지영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는 저 메시지 올라왔을 때 일절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친한계 의원들이 대부분 어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배현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방금 CG 보셨지만 뭐 동의한다는 취지의 따봉 메시지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의총 열어야 한다라는 공개적인 의견까지 내는데 네. 그 당시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다 할 입장을 안 낸 겁니다.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 가운데 또 일부가 추경호 원내대표 왜 메시지 안 보냐. 지금 이 메시지 답변을 보고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답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메시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하루가 지난 이제 반나절이 지난 오늘 아침에 의총을 결국에는 열겠다. 이런 취지의 공식 답변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특별감찰관을 지금 추천하겠다 말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자신이 응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감 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라는 오늘 아침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양규원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좀 보면은 이게 이 두 개를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연기할 사안이 좀 아니라고 보여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개의 문제거든요. 네. 특감 같은 경우에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계속 그때 뭐 지금의 여당 쪽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진지하게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고 여당으로서는 시급한 문제고 반면에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 같은 경우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뭐 북한의 이 인권 감독 상황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연계시킨 것 자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신문의 사설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뭐 꼼수다, 농락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인권재단 문제는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거고 이 특별감찰관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맞습니다. 뭐 수석 비서관들 인사 문제, 뭐 감찰해보자 이런 기구인데 이걸 대치해놓고 같이 논의해볼 수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설전 변호사님 이 특별감찰관 넘어오면 민주당에서 받을 의향은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도 한데요. 일단 특별감찰관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뭐 특별감찰관으로 뭐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까지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라도 저는 넘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와 계속 연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다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유야무야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별로 급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뭐 특검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급선무다 생각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것을 선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연동하자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아, 어떤 식으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 북한 인권재단이 아니 이거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연동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궁색해진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하고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거 안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어떤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가장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서 용산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 그럼 뭘 할 거야?
뭘 실행을 할 거야라는 의문을 다 품고 있거든요. 여기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처지가 이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호응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문제는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과 이 두 가지를 연계하는 건 협상의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감찰관은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해왔던 의제이니 좀 맞바꾸는 형식이라는 사고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짚어주시는 대로 두 이슈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협상의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세울 것인가. 질문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너무나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겠다, 바꿔놓겠다, 개선하겠다. 그럼 그 개선책은 사실상 정답지는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를 주고 그런 상황에서 단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카드가 없거든요. 그럼 그것이 맞바꾸는 정도의 어떤 이 양 당에서의 전략적 협의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원외 대표라는 한계를 공략하고 나서자 친한계가 본격적으로 새 규합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7일 박정훈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친윤계라는 게 사실은 한 20-30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실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조선일보 보도로 오늘 보면 108명의 의원 중에서 친윤계는 한 30-40명 정도 된다라는 평가가 있고 친한계는 지난번 만찬에 모였던 20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빼고 나면 한 50명 정도가 남는데 과연 이들의 표를 누가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세력 다툼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108명의 의원 명단을 보고 네, 아마 네. 조선일보 기자분들이 일일이 그동안의 분석을 언행, 네. 친밀도, 뭐 친소 관계 네. 이거를 보고 친한계가 이제 20명 안팎, 네. 친윤계가 한 40명 안팎 이렇게 40 한 명.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원내 상황을 보면 친한과 친윤의 이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이 끈끈한 정도, 이것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중반으로 가면서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지대에 있는 40-50명의 의원분들은 정치적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 국민 눈높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분들인데 우리 유권자로 치면 스윙보터 같은 성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스윙보터들은요,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면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해소와 관련한 문제는 이게 5대5, 6대4의 문제가 아니라 9대1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현존한다는 사실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본다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40명의 의원들의 답은 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는 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2년 6개월 국정 동력 다시 살리기 어렵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수 정당의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연장 불가능하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그 생각 아니겠어요? 그 국회의원분들이 뭐 땅 따먹기 해갖고 국회의원 뺏지 못 분들 아니잖아요. 네. 명확한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